안녕하세요. 아침소입니다. 2024년도에는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에게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정도는 매출이 떨어지는 해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서 23년도, 24년도는 가지 못했던 해외여행의 욕구가 폭발했던 시기예요. 거기다가 엔저 현상이 생기면서 국내 여행에 쓸 돈이면 차라리 일본을 가겠다. 그 돈 시 일본, 그 돈 시 동남아 이런 상황이 되면서 국내 관광 수요가 많이 빠졌습니다. 23년도에 객실료를 50만 원씩 받았던 숙소들이 40, 30, 20 계속 가격을 떨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숙소들도 가격을 떨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이버 검색량만 봐도 이게 얼마나 많은 수요가 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부산 호텔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이 왜 부산 호텔이라고 검색을 할까요? 부산 놀러 갈 계획이니까, 부산 호텔을 예약할 계획이니까 네이버에서 부산 호텔을 검색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수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27% 빠졌습니다. 부산이 마이너스 27%, 강릉이 마이너스 15%, 전주가 마이너스 25%, 경주가 마이너스 26%, 담양이 마이너스 14%, 제주도가 마이너스 18%, 양양이 마이너스 24%. 이렇게 전국적으로 안 빠진 데가 거의 없을 만큼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수치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국내 관광객 수요가 빠져서 2024년은 어려운 한 해였다라고 사장님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그럼 25년도는 어떨까? 신년부터 연일 25년은 어렵다, 불황이 올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24년도에 성장률이 20.2%였는데 25년도는 그보다 더 낮은 2.0%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자영업자 폐업률은 연일 최고를 찍고 있고, 그에 따라서 소비심리도 더욱 위축될 걸로 보인다 라고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쏟아지니까 점점 소비심리가 약해져서 돈을 쓰는 쪽보다는 절약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숙박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25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떤 시대가 올 것이며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중 하나만이라도 아마 제대로 파시고 활용을 하시면 분명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어비앤비에서 오는 기회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사실상 우리 숙박업 사장님들에게는 주적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뭐 북한이다, 뭐 군대에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숙박업계에서도 주적은 에어비앤비다, 뭐 이렇게 어딜 가든 좀 사상교육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불법 에어비앤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 불법 에어비앤비가 올해는 많이 사라질 걸로 예상이 되는 한 해입니다. 왜냐면 이미 에어비앤비 측에서 영어 허가증이 없는 사업자는 25년도 10월까지 해서 다 빼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신규로 등록을 하려고 해도 공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법 에어비앤비가 많이 빠질 거라는 거죠. 불법 에어비앤비가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많이 빠지게 되면 에어비앤비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고객들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에어비앤비를 자주 이용했던 사람들은 계속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즉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빠져나가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는 것은 공급이 빠져나갔을 때 수요에 대한 특혜를 누가 볼 것이냐가 관건이 될 거라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100개의 에어비앤비 숙소가 있었고 100명의 고객이 있었는데 이 100개 중에 50%가 빠져나간다고 치면은 100명의 고객을 50개의 숙소가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존의 숙소들은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우리 숙박업 사장님들은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에어비앤비에 등록하셔가지고 빠져나간 숙소의 공급만큼 우리가 그걸 채워줌으로써 에어비앤비 고객의 수요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숙박업체 사장님들이 에어비앤비에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어비앤비와 핏이 맞는 숙소들, 에어비앤비의 감성과 맞는 그런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등록을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에어비앤비는 야놀자 여기어 때와는 완전히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야놀자 여기어 때는 그냥 돈만 주면 일정하게 상위 노출을 해주고 또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에어비앤비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관리가 필요해요. 난이도가 좀 더 높은 거죠. 두 번째로는 운영 수익 가치의 상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텔, 호텔은 두 가지로 수익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객실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운영 수익, 다른 하나는 부동산 자체를, 건물 자체를 팔아서 얻는 매매 차익, 이렇게 두 가지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와서 예전에는 모텔 건물을 오피스텔 시행사들이 사가지고 오피스텔 올리는 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 건축 경기가 완전히 죽었잖아요. 거의 짓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피스텔 시행사들이 비싸게 사줄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 매매 차익이 꽤 괜찮다 보니까 어떤 사장님들께서는 운영 수익이 안 나도 돼, 그냥 나중에 매매 차익으로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운영하셨던 사장님들도 계셨어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오피스텔이 올라갈 만한 그런 부지에다가 산다거나, 혹은 팔 때 중요한 건 결국 대지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슈니까 대지를 굉장히 넓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놓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 이 두 가지 수익 중에 하나였던 매매 차익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하나, 운영 수익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졌다는 거죠. 운영 수익의 가치가 더 높아졌다는 의미는 영업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고, 비용 관리, 마케팅 등의 가치가 더 높아졌다는 뜻이죠. 세 번째로는 야놀자 브랜드의 포화입니다. 야놀자 브랜드는 브라운도트, 야자, 넘버25, H에비뉴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바로 브라운도트와 넘버25예요. 저희 중소형 숙박업계에는 나름 통용되는 공식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적당한 지역에 야놀자 브랜드인 브라운도트로만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중박 이상을 한다, 이런 공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브라운도트만 3개, 4개씩 하는 그런 사장님들, 연쇄 브라운도트 창업가도 계실 정도예요. 이게 프랜차이즈처럼 보이지만 사실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간판을 빌려서 사용하는 뭐 그런 건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야놀자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서 어쨌든 모텔 사장님들에게 인지도도 높고 전국에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고객들한테도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모텔 창업을 하겠다, 혹은 모텔을 리모델링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거의 유일한 선택지가 바로 야놀자가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식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사가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너무 많아져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전국에 이게 수백 개가 있고 브라운도트가 없는 상권이 없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다 깔리다 보니까 그 브라운도트 옆에 또 브라운도트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계약서 상에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권을 준 거기 때문에 바로 옆에 브라운도트를 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놀자에서 브라운도트와 비슷한 브랜드인 란타나라는 브랜드를 오픈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무조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냐, 그렇진 않잖아요. 최소한의 검증 시간이 필요하고, 잘 되는지, 소비자들은 좋아하는지 이런 검증 시간도 필요하고, 매출이 잘 난다고 하더라도 사장님들을 설득할 시간도 필요하고,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리 야놀자라고 하더라도요. 브라운도트나 넘버25도 전국에 지금까지 이렇게 깔리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만한 컨셉의 브랜드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막 모텔, 호텔 창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모텔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가장 좋은 대안이었던 브라운도트, 넘버25가 이제 거의 막힘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던 게 없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이 드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수억 또는 수십억 들어가는 이 숙박 사업을 할 때 좀 더 확실한 카드, 무조건 성공하는 카드, 성공 확률이 높은 카드를 찾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할만한 브랜드가 시중에 없다라는 것을 아쉬워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25년이 이 브라운도트, 넘버25 같은 야놀자 브랜드의 포화가 온 이 시점이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브랜드를 만들면 많은 사장님들에게 분명 많은 선택을 받을 테니까요. 저 역시도 그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 기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AI 챗봇의 활용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듯 비용 절감이 항상 큰 화두였는데, 비용 절감이라 하면 결국 사람이 해줘야 되는 일을 뭔가 다른 시스템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고객의 문의를 해소할 수 있는 AI 챗봇의 활용이 올해는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고객 문의를 일부분이지만은 자동으로 답변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놨고, 그래서 편하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전화 통화 한두 통화 정도만 받으면은 거의 문의가 없어요. 고객에게 직접 응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이런 카카오 채널에서도 AI 자동화가 진행될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AI 챗봇들은 챗GPT를 기반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이게 상용화가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객실에서 호텔에게 뭔가 물어볼 게 있으면 전화를 들어서 0번을 누르고 직원에게 물어봤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전화기가 없어지고 객실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챗봇이 나오고 거기다 물어보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호텔, 모텔은 고객의 문의 종류가 뭐 10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 80% 이상은 특별히 고객마다 다른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대답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단순 반복 응대가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바로 챗봇 AI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고객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키오스크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불편했고 그래서 꺼려졌고 했지만, 결국 상용화가 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듯이 AI에게 물어보고 AI가 답해주는 그런 시대가 숙박업에서도 점진적으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25년을 시작으로 가속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인화입니다. 지금까지도 다들 무인화를 하기 위해서 뭐 노력하고 있지 않았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25년도의 무인화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원래 운영하던 숙소에 무인화를 위한 하드웨어, 키오스크라든가 관제 시스템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무인화를 염두에 두고 객실과 로비를 기획해서 만들어진 호텔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무인화를 위한 기술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텔 무인화에 대한 문제는 기존 운영 방식과의 충돌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어떤 충돌이 발생하냐면, 쉽게 예를 들자면 키오스크가 있고 프론트 데스크가 있어요. 서로 똑같은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서로 충돌을 일으켜요. 고객 입장에서 호텔에 들어왔는데 키오스크도 있고 프론트 데스크도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헷갈립니다. 바로 이런 충돌들이 무인화 곳곳에서 발생해 왔어요. 왜냐하면 원래 무인화로 진행되지 않았던 호텔이 무인화가 추가가 된 개념이니까 두 하드웨어가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25년부터는 완전히 무인화에 최적화된 호텔들이 오픈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숙소를 만드실 예정이시라면 이 점을 생각하시고 기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올해 2025년은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랬듯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빠르게 쓸모가 없어지는 상황들이 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영업 방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그렇듯 귀찮고 하기 싫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건 언제나 귀찮고 하기 싫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들 안 하잖아요. 다들 어렵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만약 이걸 내가 잘 해낸다면 그 결과의 가치가 매우 클 거라는 거죠. 저는 사업을 시작한 지 24년이 되고 숙박업을 한 지 10년 차인데 10년 동안 위기가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위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이 되겠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항상 위기가 더 커졌던 것 같고, 이걸 어떻게든 극복해봐야겠다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도 2025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